그래서 이거는 임대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허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는 불법적으로 대부분이 이용을 했는데, 이제는 10월부터는 숙박업 등록이 있어야 에어비앤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인데 아침부터 저를 왜 부르셨죠? 요즘 일요일도 없습니다. 엄청 바빠요. 저는 일요일에 단가 2배인 거 알고 계세요? 몰랐는데? 오늘 일요일인데 분당으로 부르셨어요? 네, 오늘 분당에 오피스텔 하나 제가 세팅하러 온 날이라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다 세팅된 지를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럼 임대를 얻으신 거예요? 네, 임대 얻었습니다. 임대를 얻으신 거 아니면 새로 사신 거예요? 얻었죠. 새로 사기에는 비싸니까. 안에 인테리어라고 해야 되나요? 인테리어는 아니고 이제 청소를 다 해놔가지고 가구 세팅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팅과 인테리어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인테리어는 뭔가를 고치는 건데, 세팅은 있는 공간에다가 집기 배치만 하는 겁니다. 가끔씩 인테리어 할 때도 있나요? 망가진 데가 있거나 할 때만 하지 특별히 하진 않습니다. 그럼 비용이 또 발생하기 맞습니다. 들어가 보실래요? 이제 입주 청소를 해서 이렇게 지금 좀 화장실 깨끗하게 해놨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식탁하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이 기본적인 풀옵션 오피스텔의 구성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 공간도 넓지만 복층이 있습니다. 복층 공간이 넓어요. 매트리스를 놓고 생활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그러면 가족분들이 와서 좀 활용을 해도 되겠네요. 최대 4명까지는 여기에 머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사는 게 아니라 단기 임대다 보니까 4명 정도 머물기에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여기는 또 그 개념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병원 했을 때 가족끼리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부분들. 그렇죠. 가까운 병원이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네,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간병이나 또는 거기에 실습이나 이런 병원 관계자들의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라가 보실래요? 위에? 그냥 공간만 보는 겁니다. 천장이 낮아요. 복층 오피스텔은. 천장이 낮아서 위에서는 그냥 잠만 주무시는 용도로 써야 됩니다. 선생님 키가 한 180 정도 되시잖아요. 지금 조금 모자라요. 여기를 어떻게 세팅할지 비포 애프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우선 고생하셨습니다. 힘들었어요. 집 나르느라. 직업이 바뀐 것 같아. 직접 와서 이렇게 다 하시는 거세요? 가급적이면 제가 하죠. 왜냐면은 이 놓인 것들을 보고 이 감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누구 시키기보다는 이 공간에 맞는 세팅을 하려면은 제가 직접 오는 게 좋습니다. 그냥 사람 쓰면 되잖아요. 인건비 비싸. 제가 제일 싸. 침대 비싸요, 인건비 비싸. 에이스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고. 준비해나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데를 갔었던 데가 기억이 나요. 제가 제주도 갔을 때 그때는 제가 에어비앤비로 갔었던 것 같아요. 가격을 싸게 하려고. 맞아요. 이게 에어비앤비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오늘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에어비앤비는 기본적으로 숙박이에요. 숙박업 등록이 돼야만 이제는 할 수가 있고, 얘는 단기 임대예요. 그냥 월세인데 좀 더 단기로 빌리는 월세. 그래서 이거는 임대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허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가 있죠. 요즘에 그리고 보니까 결혼해서 안 하긴 하는데 야놀자하고 여기 어때 볼 때 에어비앤비가 많이 없고 대부분 다 이제 호텔이란지 모텔, 펜션 이런 식으로 가 있는데 에어비앤비가 좀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는 주로 외국인이 많이 이용해요. 전 세계적인 숙박 앱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이용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원룸에서 하는 거는 모조리 불법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원래 개념이 투룸 이상을 가지고 주인이 살면서 방을 하나 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원룸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는 불법적으로 대부분이 이용을 했는데, 이제는 10월부터는 숙박업 등록이 있어야 에어비앤비 가능합니다. 내년 10월부터는 모든 이 불법 숙소는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단기 임대 쪽 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에어비앤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 에어비앤비는 이제 원룸에서는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원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이걸로 숙박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단기 임대로 많이 넘어오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늘 어원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데 에어비앤비, B&B가 뭐의 약자입니까? B&B는 이제 베드 앤 브렉퍼스트라고 영국에서 주인이 살면서 침대와 아침을 제공해주는 전통에서 나온 영어였는데,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 이 사업을 계획한 회사가
앞에 에어를 붙여서 에어비앤비라는 전 세계적인 숙박회사를 만들었죠. 앞에서 좀 이야기한 것처럼 B&B 사업은 조금 더 줄어들 거라는 걸 확실히 예상하시나요? 확실히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에도 지금 현재 90% 이상이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내년 10월부터는 이 불법 숙소가 모두 삭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기존 에어비앤비를 정식으로 등록해서 하던 업체들은 희소성 때문에 훨씬 더 숙소가 운영이 잘 되거나 비싸게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수요들이 이런 단기 임대나 이런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 에어비앤비 숙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굉장한 프리미엄이나 권리금 이런 것들을 받고 만약에 판다고 하면 그런 시장이 많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불법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그런 불법이 아니라 법에서 어긋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숙박업을 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벌금도 많이 나오고요. 주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다음에는 좀 약간 법 관련된, 처벌 관련된 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법 전문가 부르겠습니다. 약간 형사 느낌도 나세요. 저번에도 돌아다니면서 양복 입고 얘기했을 때 김상중 느낌이 살짝 났잖아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부터 와가지고 여기 세팅을 다 준비해야 하고 했는데 네. 이런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다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그 공간에 맞는 톤앤매너를 생각해가지고 어떤 가구가 들어오면 어울릴까라는 걸 생각을 해서 구입을 하거나 당근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합니다. 원래 디자인 쪽에 좀 감각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사업도 지금 현재 디자인 쪽으로 하고 있고요. 간판 사업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을 보는 눈이 자연스럽게 사업 20년 동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담임 선생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아래 보면 담임 선생님 앤 간지남이라고 써 있어요. 네. 기존에 보셨던 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한번 설명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으로 지금 활동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간지남이라고 간판 지식 알려주는 남자로 채널을 운영했었습니다. 간판 사업도 계속 하시긴 하시는 거죠? 네, 간판 사업도 지금 봄, 가을에 굉장히 바쁜데 저희 회사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간판 사업 하면서 주말에는 이렇게 담임 선생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엔잡러 시대니까요. 맞습니다. 엔잡러 중에 하나가 포터, 짐꾼 이런 것도 있으신 것 같은데 옷까지 벗으시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으시는데. 네. 인건비 비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짐 나르시는 거 도와주시길래 고용하신 직원분이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시라고 들어가지고 잠깐 인터뷰 제가 요청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따로 개인 사업에 이제 법인 대표로 있는 제 일을 따로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숙사가 있어서 그걸 단기 임대로 한번 돌려볼까 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따라와 봤습니다. 그럼 지금 오피스텔을 갖고 계시는 거세요? 예, 갖고 있습니다. 몇 개나 갖고 계세요? 2개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반전세로 해서 이제 전세를 주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조그맣게 이제 한 1.5룸 정도 되는 기숙사 형태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오피스텔 시장이 어떤 것 같아요? 집을 살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그 능력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임대를 통해서 본인의 편안한 생활,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피스텔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분들이 좀 적긴 하죠, 장기적으로. 그거는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수요가 많은 곳이면은 이제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좀 더 동떨어진 곳이나 좀 이제 교통이 좀 불편하거나 그런 곳은 좀 수요가 좀 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갖고 계시죠? 저는 서울에서 근거리 이제 옥길동이라는 곳에 가지고 있고요. 나이트 옆에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하고 계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아직은 이제 이런 촬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는 않는 부분도 있고요. 방송이 잘 돼서 인기가 많아지면 뭐 또 이제 수익이 난다 그러면 나중에 더불어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께서 단기 임대 사업이 잘 되면 마스크를 그때 공개하겠다. 네, 맞습니다. 이거 뭐 넷플릭스 시리즈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궁금해할까요 혹시? 잘생겼어요. 네. 저도 기숙사가 이제 단기 임대로 이제 활성화되고 하면 이제 대표님과 같이 이제 여기에 묻어서 한번 촬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담임 선생님 이 단기 임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숙사 외에 지식산업센터라는 곳에 이제 많이 좀 투자도 하고 있긴 한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공실도 생기고 임차도 잘 나가고는 하지만 이런 단기 임대를 통해서 좀 더 이제 공실들을 줄이고 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잘 되실 것 같아요. 약간 배우 필이 나세요. 실미도에서 그 최고 그분 느낌이 싹 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